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한옥 지붕이 젖어 번들거리는 거리에서 유유는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 반지가 손가락을 파고들 만큼 세게 쥐고 있었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아빠한테 말할 거야. 당장 쫓아내. 남편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유유는 28살, 결혼 3년 차였다. 하지만 그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가족의 압박으로 맺어진 것이었다. 그녀의 비밀 자신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폭로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유유는 어린 시절부터 서울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 유석은 중소기업 사장으로 효도와 가문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아버지는 재혼했다. 새엄마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유윤에게는 항상 어색한 거리감이 있었다. 결혼은 아버지의 강요였다. 유나, 내 나이 되면 시집가야 해. 우리 집안이 망신당할 수 없어. 상대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아들, 민준이었다. 민준은 처음엔 괜찮아 보였다. 직장 다니는 평범한 남자, 골프 치러 다니는 취미가 있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유윤의 감정을 갉아먹었다. 밤마다 그녀는 꿈에서 다른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 여자는 유진이었다. 고등학교 동창,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유로운 영혼. 오늘 그 비밀의 실오라기가 끊어졌다. 민준이 유윤의 핸드폰을 들여다본 순간이었다. 유진과의 메시지. 오늘도 내 생각만 해. 우리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가 화면에 떠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주먹이 날아왔다. 이게 무슨... 너 미쳤어. 레즈비언. 우리 집안에 이런 치욕이. 그는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저씨, 유윤이가 이상한 짓을 해요. 당장 집에서 쫓아내세요. 이혼할게요. 유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다. 비가 얼굴을 때리며 그녀의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유윤은 본능적으로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한옥에서 사셨다. 그곳은 유윤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의 무궁화차 향이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문을 두드리자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윤이냐? 이 밤에 웬일이야? 그의 주름진 손이 유윤의 젖은 어깨를 감쌌다. 할머니가 후다닥 나와 우산을 들고 끌어당겼다. 아이고, 우리 손녀가 왜 이렇게 젖었어? 들어와,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돌바닥이 발을 감쌌다.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데워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었니? 민준이랑 싸웠어. 유유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민준 오빠한테 들켰어요. 이제 집에 못 가요.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다 멈추고 조용히 물었다. 그게 내 진심이냐? 유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아버지. 오랫동안 숨겼어요. 유진이라는 친구예요. 할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 시대엔 그런 사랑을 상상도 못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지.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여기 있어? 내 아버지한테 내가 말할게. 할머니는 유윤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우리 집안은 효도가 다가 아니야? 사랑도 효도지. 무서워 마라. 그 밤 유윤은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 일제강점기 할아버지가 숨어 살던 산골,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던 이야기 이를 들으며 잠들었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가문은 무거운 짐이지만 때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꽃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유나, 집에 와라. 민준이가. 화가 많이 났다. 유유는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 시내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말했다. 내 아버지는 아직 옛 생각이 강해.
하지만 내가 설득할게.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의 얼굴은 딱딱했다. 새엄마는 부엌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아버님, 이 여자 쫓아내세요. 우리 결혼은 끝났어요. 이런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유나, 너 정말 그랬어? 유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서가, 내 딸을 쫓아낸다고?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가족은 지키는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하지만 사회가 우리 가족을 대신할 수 있나? 유윤이는 여기 있어? 민준아, 내가 싫으면 나가오.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유유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등을 안았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날 집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유윤의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이제 유진을 만나러 가야 했다. 유진은 강남의 작은 카페 블루밍 로즈에서 일했다. 그곳은 유윤의 오아시스였다. 유진의 미소, 커피 향, 그리고 가끔 스치듯 닿는 손길. 유윤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아, 이제 솔직해질게. 유진은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으며 웃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였다. 언니. 웬일이야? 평소엔 안 오는데 유유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주문했다. 진아. 이야기 좀 할래? 두 사람은 카페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왔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날렸다. 유유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나, 민준 오빠랑 헤어졌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거든. 유진의 눈이 커졌다. 언니. 진짜. 그녀의 손이 유윤의 뺨을 스쳤다. 나도 오랫동안 기다렸어. 언니의 그 눈빛, 매일 꿈에 나왔어.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살짝 스쳤다. 아니, 스치지 않았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싹텄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유석 씨 딸이 레즈비언이라던데. 아버지의 얼굴은 매일 창백해졌다. 유유는 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집에 머물렀지만 새엄마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다. 유나, 내가 집안을 망치면 어떡해? 민주는 이혼 서류를 보냈다. 내 인생 망쳐. 유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러나 유진의 메시지가 왔다. 언니,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주말에 한강 가자. 유유는 미소 지었다. 한국의 봄은 그렇게 아픔 속에 꽃을 피웠다. 한강의 산책로, 주말 오후의 햇살이 물결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유윤과 유진은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웃었다. 유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유윤은 그 뒤를 쫓으며 가슴이 벅찼다. 진아, 여기서 피크닉하자. 유진이 자전거를 세우며 말했다. 그녀는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유진 특제의 과일 샐러드. 언니가 좋아하는 거야? 매콤하게 했어. 두 사람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다. 주변에는 커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풍선을 날렸다. 서울의 한강은 언제나 이렇게 바쁜 도시 속 휴식처였다. 유유는 김밥을 베어 물며 물었다. 진아, 너는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의 눈빛 때문이야. 슬퍼 보이지만 강해. 고등학교 때부터 느꼈어. 체육 시간에 나랑 공 차던 그 손,
아직도 기억나 유윤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너 때문에 결혼 생활이 견딜 만했어. 내 카페에 가면 세상이 밝아지는 기분.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진의 가족은 다르다. 어머니는 싱글맘으로 유진을 자유롭게 키웠다. 엄마는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라고 해 언니처럼 숨기지 말고 살아 라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오후 유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윤아, 회사에 소문이 퍼졌어. 민준 아버지가 사업 철회할 거래. 내가. 원인이야. 유윤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님께서 막아주시지만 집에서 나가. 적어도 한동안 유진이 핸드폰을 보며 물었다. 무슨 일? 유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민준 오빠가 모든 걸 퍼뜨렸어. 유진은 유윤을 안아주었다. 언니, 내 집으로 와. 엄마가 좋아할 거야. 그날 밤 유유는 유진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강북의 오래된 아파트,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유진의 어머니는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카페에서 일하며 딸을 키웠다. 어서 와. 유윤 씨, 진이가 많이 이야기했어. 여기서 지내.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유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저녁 식사로 비빔밥을 먹으며 어머니는 말했다. 요즘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 드라마 스카이캐슬처럼 명예만 쫓다 잃는 게 많아. 너희 사랑, 지켜. 며칠 후, 유유는 할아버지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집에서 나왔어요. 유진이 집에 있어요. 할아버지는 웃었다. 잘했어. 내 할머니가 걱정하셨다. 주말에 오너라. 송편 해먹자. 할머니의 음식은 유윤의 영혼을 채웠다. 한옥 마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떡을 빚으며 유윤은 말했다. 할머니, 감사해요. 당신들 덕분에 버텼어요. 할머니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조선시대 여인들도 사랑을 숨겼어. 하지만 결국 피어나지. 내 사랑도 그래? 그러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민준이 유진의 카페로 찾아왔다. 유윤, 너 아직도 여기서 일해. 그는 유진을 노려보았다. 이 여자랑 당장 헤어져. 아니면 내 가족 다 망쳐줄게. 유진은 카운터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서 나가세요. 우리 사랑에 간섭하지 마. 민준은 비웃었다. 사랑. 이건 병이야. 유윤 아버지한테 다시 말할 거야. 그는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다. 유윤은 카페 구석에서 울었다. 진아, 미안해. 내 삶까지. 유진은 유윤을 끌어안았다. 언니, 함께 싸워.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있어? 가입하자. 그들은 온라인 포럼에 들어갔다. 서울 레즈비언 모임. 거기서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하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았다. 우리처럼 살아남았어. 유윤의 마음이 강해졌다. 그녀는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카페 알바. 그래도 유진 곁이라 좋았다. 여름이 다가왔다. 부천 이모신 날, 유윤과 유진은 절에 갔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했다. 우리 사랑 지켜주소서. 하지만 민준의 복수는 계속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에게 유윤의 비밀을 퍼뜨렸다. 아버지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아버지가 유윤에게 왔다. 윤아, 민준이랑 화해해. 이혼이라도 조용히. 유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유진이를 사랑해요. 그게 제 삶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갔다. 내 할아버님 말씀대로. 내가 결정해라. 그날 밤, 유윤은 유진과 한강 다리 아래서 산책했다. 진아, 나 무서워. 모든 게 무너질까 봐. 유진은 유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언니,
한국의 사랑은 강해. K-드라마처럼 아픔 끝에 행복이 와. 이 두 사람은 키스했다. 부드럽게 세상의 시선 속에서. 그 키스는 그들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멀리서 민준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가을로 접어들자 유윤의 삶은 조금 안정되었다. 유진의 카페에서 일하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뵈었다. 할아버지는 유진을 초대해 좋은 애구나 라고 했다. 하지만 새엄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집안을 욕보여 유유는 아팠지만 참았다. 유진과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했다. 추석에 한옥에서 송편을 빚으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야. 그러나 고조는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이 유윤의 과거 사진, 결혼식 사진들 SNS에 올리며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 이 여자 레즈비언이래. 조심해. 소문이 퍼지자 유윤의 친구들이 멀어졌다. 유진은 화가 났다. 언니, 고소하자. 명예훼손이야. 유윤은 망설였다. 그럼 더 커질 텐데.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겨울의 첫눈이 서울을 덮은 날, 유윤과 유진은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불빛이 장식된 거리,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유진이 핫초코를 사서 건넸다. 언니, 춥지? 마셔. 유윤은 미소 지으며 마셨다. 진아, 너랑 있으니 따뜻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겨울 로맨스는 이렇게 추위 속에 더 뜨거웠다. 하지만 유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의 SNS 게시물이 1000회 공유를 넘었다. 이제 어떻게 해? 집으로 돌아오자 유진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문 봤어. 걱정 마. 우리 동네 레즈비언 모임에서 변호사 소개받았어. 그녀는 차를 끓이며 말했다. 요즘 한국은 LGBTQ 권리가 나아지고 있어. 2023년 서울 퀴어 문화축제 봤지? 1000만 명이 지지했어. 유유는 감동했다. 어머님, 감사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우리 미래 상상해봐. 작은 집에서 매일 커피 마시며 유유는 유진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래, 그럴게. 다음 주 유유는 할아버지와 통화했다. 할아버지, 민준 오빠가 SNS에. 할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놈. 내가 직접 갈게요. 할아버지는 민준의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당신 아들, 우리 손녀를 괴롭혀? 사업. 그런 거 다 끊어버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옛 전쟁터의 장군 같았다. 민준의 아버지는 사과하며 게시물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컸다. 유유는 직장에서 너 그 소문 기라는 시선을 받았다. 그녀는 사표를 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유진은 유윤을 위로했다. 언니, 내 카페에서 풀타임 해. 우리 둘이서 키우자. 이 두 사람은 카페를 리뉴얼했다. 블루밍 로즈를 LGBTQ 프렌들리 공간으로 만들었다. 무지개 깃발을 달고 커뮤니티 이벤트를 열었다. 첫 이벤트는 스토리 나이트. 레즈비언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 한 여성은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지금은 행복해라고 말했다. 유유는 무대에 올라 이야기했다.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지켰어요. 사랑은 숨기지 마세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반전은 아버지로부터 왔다. 새해 첫날 아버지가 유진의 집을 찾았다. 유나,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랐어.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민준이랑 이혼 서류 보냈어. 이제 내 자유야. 유유는 놀랐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내 할아버님께서 깨우쳐 주셨어. 내 딸을 잃으면 후회할 거야 라고. 그리고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내 편 들었을 거야. 이유유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날 가족은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했다. 새엄마도 왔다.
미안해, 유나. 내가 좁았어. 봄이 다시 왔다. 유윤과 유진은 벚꽃 축제에 갔다. 여의도의 분홍빛 터널 아래서 두 사람은 약속의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복수로 유진의 카페를 악플로 공격했다. 이곳 동성애자들 모이는 데래. 보이콧, 예약이 취소되고 손님이 줄었다. 유진은 울었다. 언니, 우리 잘못인가 봐. 유유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싸워야 해.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명예훼손 소송. 법정에서 민주는 그냥 화풀이였어요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메시지, 게시물. 판사는 유윤과 유진의 편을 들었다. 사랑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민주는 벌금과 사과문을 써야 했다. 승리의 기쁨 속에 두 사람은 한강에서 축하했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다. 우리가 이겼어. 그러나 진짜 고조는 가족 모임에서 터졌다. 아버지의 생일 파티, 한옥 마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새엄마, 유진까지 모두 모였다. 민준의 아버지가 초대받아 왔다.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끝내자. 가족은 용서하는 거야. 하지만 민준이 갑자기 나타났다. 유윤.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우리 집안을 이끄는 유윤의 팔을 잡았다. 유진이 막아섰다. 놔. 경찰 부를 거야. 혼란이 일었다. 아버지가 민준을 밀쳤다. 나가.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유유는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진아, 무서워. 언제 또 이유진은 노래를 불러주었다. 트로트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할머니가 좋아하는 곡이었니? 우리 강해질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여름 바다로 여행 갔다.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기서 결혼하자. 유진이 말했다. 유유는 웃었다. 그래, 우리 스타일로. 가을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에서 두 사람은 데이트했다. 케이블카 안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이 도시가 우리를 받아들일까? 유윤이 물었다. 유진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 봐, 무지개 깃발이 보이네. 그들의 손이 맞잡혔다. 하지만 반역의 씨앗은 새엄마에게서 싹텄다. 그녀는 몰래 민준에게 연락했다. 유윤이가 아직도 그 여자랑. 당신 도와줄게. 이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겨울이 깊어지던 12월, 유윤과 유진의 카페는 겨울 이벤트로 북적였다. 웜하트 나이트, 따뜻한 차와 이야기 나누기. 손님들은 웃고 유윤은 카운터에서 미소 지었다. 진아, 성공이야. 유진이 윙크했다. 언니 덕분. 하지만 그날 저녁 문이 열리며 새엄마가 들어왔다. 유나, 이야기 좀.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유유는 불안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뒤편 방으로 가자. 새엄마가 말했다. 내 아버지 회사에 또 소문이 났어. 민준이가 내 유진이랑 관련된 사진을 퍼뜨렸대. 유윤의 심장이 철렁했다. 사진. 무슨? 새엄마는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유진과 유윤의 한강 키스 사진에 누가 찍었을까? 민준의 짓이었다. 이게 내 할아버님께도 갔어? 화가 나셨어. 유윤은 무너졌다. 엄마, 왜 이제야? 새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나 처음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내 아버지를 지키려고. 유윤은 깨달았다. 새엄마의 도움은 반역이었다. 그녀가 민준에게 사진을 넘긴 것이다. 엄마. 배신했어요. 새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유나, 우리 집안이 무너지면 다 끝이야. 내 사랑보다. 유유는 문을 열고 나왔다. 이제 끝이에요. 유진에게 달려가 울었다. 진아, 새엄마가 민준한테 사진 줬어.
유진은 충격받았다. 그 사람이. 왜? 두 사람은 카페를 닫고 한강으로 갔다. 눈이 내리는 강변,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언니, 이제 어떻게? 유유는 말했다. 할아버지께 솔직히 말할게. 그리고 소송 다시 하지만 마음은 아팠다. 가족의 반역은 피보다 깊었다. 다음 날 유유는 한옥으로 갔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웠다. 유나, 그 사진. 내 아버지한테도 왔어. 민준이가 할아버지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처리할게. 할머니는 유윤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 손녀, 고통받지 마.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봄이 와. 유윤은 울었다. 할머니, 새엄마가 배신했어요. 할아버지는 놀라며 물었다. 뭐?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님, 유윤이가. 또 문제야? 할아버지는 소리쳤다. 문제. 내 새마누라가 문제지. 사진 넘긴 게 그 여자래.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그럴 리가. 그는 집으로 달려갔다. 대치가 시작되었다. 새엄마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민준이가. 하지만 증거 메시지 로그가 나왔다. 아버지는 절망했다. 당신. 왜? 새엄마는 무릎 꿇었다. 집안을 지키려고. 유유는 그 광경을 피해 유진 곁으로 돌아왔다. 진아, 가족이 무너져. 유진은 말했다. 언니, 우리 가족 만들자. 혈연 말고 선택한 가족. 두 사람은 커뮤니티 모임에 더 깊이 참여했다. 서울 퀴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친구들을 사귀었다. 너희처럼 강한 커플 보기 좋아. 그 말들이 위로가 되었다. 소송은 재개되었다. 이번엔 새엄마도 증인으로 불려왔다. 법정에서 그녀는 사과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판사는 가족 내 배신은 더 아프지만 용서는 치유의 시작이라고 했다. 민주는 추가 벌금, 새엄마는 이혼 위기. 아버지는 유윤에게 왔다. 유나, 아버지가 미안해. 이제 내 새엄마랑 헤어질게. 유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저처럼 사랑하세요. 봄 축제, 유윤과 유진은 다시 한강으로 갔다. 벚꽃이 피었다. 진아,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끼리.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의식 반지와 서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인으로 왔다. 축하해, 우리 손녀들. 그 순간 사랑의 깊이가 느껴졌다. 하지만 최종 충돌이 다가왔다. 민준이 마지막 복수로 아버지의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 유석 씨, 딸 문제 해결 안 하면 계약 끊어요. 아버지는 포기했다. 유나, 나가. 회사 망하면. 유유는 아팠다. 아버지, 제가. 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서가, 내가 포기하면 내가 투자할게. 손녀 지켜. 가족의 대립이 절정에 달했다. 유진은 유윤을 데리고 도망치듯 제주로 갔다. 바다 앞에서 두 사람은 울었다. 언니, 포기하지 마. 이유유는 결의했다. 돌아가서 싸울게.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제주에서 돌아온 유유는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회사로 갔다. 아버지, 민준 오빠한테 맞서요. 제가 도울게. 아버지는 지쳤다. 유나, 내가 왜? 유유는 말했다. 아버지, 사랑 때문에요. 제 사랑처럼 아버지의 사업도 사랑이잖아요. 할아버지가 투자금을 가져왔다. 이제 우리 집안 힘으로 해보자. 민준의 아버지는 물러섰다. 알았어요. 그만합시다. 이 소문은 잦아들었다. 아버지의 회사는 살아남았다. 새엄마는 이혼했다. 유나, 미안해. 내가 옳았어. 그녀는 서울을 떠났다. 유유는 용서했다. 엄마, 행복하세요. 가족은 재편성되었다. 아버지는 유진을 인정했다. 좋은 사람 같아.
데려와 저녁 식사에서 아버지는 유진에게 말했다. 우리 딸 잘 부탁해. 유진은 활짝 웃었다. 네, 아버님. 여름, 유윤과 유진은 카페를 확장했다. 블루밍 로즈가 유명해졌다. LGBTQ 커뮤니티의 허브로. 이벤트마다 손님이 넘쳤다. 할머니가 떡을 가져오고 아버지가 커피를 사러 왔다. 유나, 내가 자랑스러워. 유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변화했다. 소송 후 그는 상담을 받았다. 어느 날 카페에 와서 사과했다. 유윤아, 미안해. 내가 두려웠어. 유윤은 말했다. 오빠, 용서할게. 사랑은 배워가는 거예요. 그는 떠나며 미소 지었다. 행복해. 가을 결혼식 비공식, 하지만 가족 모두 모였다. 한옥마당, 한복 차림으로. 할아버지가 주례를 봤다. 오늘 두 영혼이 하나 돼. 유진의 어머니가 울었다. 우리 딸, 축하해. 키스 후 박수가 터졌다. 서울의 밤하늘이 별빛으로 빛났다. 겨울, 두 사람은 작은 집을 샀다. 강남 근처,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매일 아침, 유진이 커피를 내리고 유윤이 안아주었다. 진아, 사랑해. 언니, 영원히. 결말은 비극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처럼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할아버지는 유언처럼 말했다. 사랑은 가문을 이어. 유윤은 미소 지었다. 네, 할아버지. 그리고 봄, 다시 한강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서울의 바람이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였다. 사랑은 결국 승리했다.